안녕하십니까. 황태순 TV입니다. 오늘은 초대석에 한국의 스티브 배넌, 한국의 쪽집게 김장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지금 50% 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경제 문제라든지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굉장히 급락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조사에서는 이제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여론조사는 과학인데 이 과학적 수치에 대해서도 진영에 따라서 정파에 따라서도 해석도 다르고 또 감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하는데 그 상황은 또 오늘 아침에 나온 리얼미터 조사를 보고도 또 같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여론조사라는 건 우리 김 박사님 늘 말씀하시지만은 어떤 정무적인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될 뿐인 것인데 또 이것을 가지고도 이게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뭐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은데 특히 청와대에서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 조사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레임덕이 시작된 것이 아니냐 또 역대 대통령의 지지율 추세 봐도 추세를 기준으로 한다면 떨어진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 박사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어제 그제를 보니까 김어준 TV인가요?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나와서 역대 대통령의 같은 시기에 지금 최고치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도 이제 오늘 조사로 깨졌는데요. 이 데이터가 보일란가요? 쭉 한번 들어보죠. 이게 우리 지금 이렇게 하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한번. 최고 위에 있는 선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요거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이제 50%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높은 것 같아요. 네? 높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시점을 예를 들자면 한 달 뒤 시점을 잰다 이러면 그 사람들보다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최고 위에 솟았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김 대통령은 전반 지지율이 아주 확고했군요. 저한테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게 갈 거냐를 예측하라 그러면 저는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하고 가장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초반에 되게 높아요. 그때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군부 정권이 끝나고 처음 해서 역사 바로 세우기나 여러 가지 일을 했죠. 확 높은데 마지막은 가장 안 좋았어요. IMF 맞고 이랬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른 선들은 어느 대통령들은 그러니까 이제 1년 차 2분기 이렇게 보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요. 대통령 구분이 왜냐면 이거 보셔도 모르시겠잖아요. 여기서 이제 왜 그런 현상이 나오냐면 2년 차가 되면 다 50%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4년 차가 되면 다 30% 밑으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루트를 가졌느냐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들의 공통점인데 근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레임덕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얘기는 지지율이 최고 높다. 근데 그것도 1% 2% 차이에요. 그리고 오늘 나온 걸로 얘기하면 그때 재는 사람들 중에 최고 높다고 할 수도 없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제 잘 아시는 대로 토끼와 거북이 경주 아시죠? 처음에는 토끼가 막 빨리 달려갑니다. 거북이가 이제 천천히 따라가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면 역전이 이루어지는데 역전이 이루어지기 전에 토끼가 5m 앞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토끼가 여전히 앞서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보셨듯이 이렇게 경향이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경향이에요. 근데 이 확 떨어지는 경향 그럼 한 달 후만 보자. 그럼 그 밑으로 또 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지지율 경향으로 보면 매우 가장 안 좋은 형태. 이거 제가 그래서 기초 체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어떤 사람이 막 1등을 달려가요. 42.19 마라톤을 하는데 반환점 돌 때까지 1등을 해요. 근데 이 사람 속도가 막 점차 떨어져요. 그럼 뒤에 오는 사람은 그 사람보다 한 100m, 200m 뒤져 있는데 스피드가 계속 붙고 있어요. 이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가는 선수 기초 체력이 떨어진 거예요. 이 추세표를 그림을 그리신 거의 자료는 아닙니다. 대부분 갤럽 자료, 한국 갤럽 자료죠. 그러니까 이렇게 자의적으로 추출해서 이 조사와 저 조사를 이렇게 섞어 놓은 건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돌아가신 박무익 소장님이 집중적으로 이 대통령 지지율, 대통령 선거 조사를 하신 거는 1987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우리 정치에서 과학적 여론조사가 시작된 것이 한 이제 30년 정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갤럽이 했던 큰 기여 중에 하나가 이거죠.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방식으로 거의 똑같은 방식으로 물어봐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시점만 딱 보고 야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 높은데 뭐 무슨 내임덕이냐, 니들 뭐 이렇게 뭐 정권을 공격하는 거냐 하지만 이 데이터만 보면 딱 드러나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다른 역대 정권과 다른 루트로 가지 않고 정확하게 그 루트로 가는데 더 안 좋은 거는 초반에 일찍 높은 데서 출발해서 밑으로 확 떨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럼 그 당시 뭐 예를 들자면 임기 1년 차 김영삼 대통령 지지율이 무지하게 높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이 양반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 괜찮다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그 면에서 보면 뭐 그러면서 자세히 이렇게 설명드리기가 그래서 근데 유일한 예라고 할 수 있는 게 두 분이 있죠.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 초반에 확 빠집니다. 그거는 이제 그때, 뭐 광우병 파동이라는 근데 사건이 있었죠. 그분은 2년차 되면 지지율을 회복해서 40% 후반대에서 유지가 돼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 초반에 확 빠지고 탄핵 때 잠깐 올랐다가 계속 또 그 상태입니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평균 지지율은 5년 동안 27%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패턴으로 보면 2년차 이후에서부터 4년차까지는 뭐 어느 대통령이라고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같은 패턴이고, 근데 초반에 매우 높고 경제가 안 좋고 이 상황을 보면 가장 유사한 것이 김영삼 대통령 패턴으로 갈 수 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이 지금 경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김영삼 대통령과 이제 유사한 패턴을 보였을 거라는데 그래도 김영삼 대통령은 그 초반에 아주 국민들을 깜짝깜짝 놀랄 만하게 한 것들이죠. 금융실명제를 실시했고 뭐 한하혈을 척결했고 그런 면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런 큰 사건들은 없었던 것이죠. 국민들에게 뭐 박수 열광하게 할 만한 사건들은 없었지만 그 박근혜 그렇죠. 탄핵 네, 뭐 그게 구속수감이라는 가장 큰 걸로 거죠. 해서 그 열광이 이어진 것이지 어떤 뭐 구체적인 구조적인 뭐 그 지지를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는 없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이렇게 된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을 꼽으면 뭐가 그런데 될까요? 이제 이 여론조사 전문가라 하지만 여기 이제 정치평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론이라는 건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고. 그래서 단순히 이번 주에 수치가 얼마나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한국 대통령의 지지율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리고 나서 지금 50%라는 게 예를 들자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공을 던지면 위로 갔다 떨어지는 지점이냐, 이게 올라가는 지점이냐는 의미가 전혀 달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을 거다. 5년 전체로 보면 이러면 첫 번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생각보다 애시당초 높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죠. 아니 대통령 저 탄핵 와중에서 벌어졌던 대통령 그렇죠. 선거에서 42%를 받았으니까. 예, 41.1인가 3인가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그냥 통칭 뭐 42%. 그러니까 탄핵 그 하는데 와중에도 41%를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그 바로 1년 전 왜냐하면 그건 이제 막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가 변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1년 전에 있었던 2016년 총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던 민주당이 총선 정당 득표를 3위를 해요. 25%를 얻습니다. 그리고 창당한 지 2달도 안 된 안철수가 26%를 얻어요. 정당 득표율이라는 게 그 당의 기본 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선 1년 전에 이미 25%, 26% 정도 낮았고 이거는 뭐냐면 노무현 정부 2.0 효과가 있어요. 노무현 정부는 역대 정부 중 5년 평균으로 하면 가장 지지율이 낮았던 정부예요. 가장 높았던 정부는 어디입니까? 이전에 5년으로 잘랐을 때 나눴을 때. 그때는 그렇게 보면 이제 근데 우리나라 이제 이게 좀 민주화 초기 문민정부 초기는 아주 높다가 아주 떨어지고 그래도 이제 지지율 흐름으로 견고한 흐름을 보였던 게 이명박 김대중 정부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근데 김대중 정부도 4년 차 되면 매우 안 좋아요. 네, 그때 뭐 홍삼 트리오 사건 있고. 나고. 예, 근데 그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는 그래서 민주당 자체가 2016년 총선할 때 그렇게 강력하지 않다. 그리고 나서 대선을 할 때도 당시 뭐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41%밖에 득표를 못했었고, 근데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상황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비되는 어떤 뭐 겸손한 리더십 이런 게 이제 초반 지지율을 좀 축제 분위기를 끌고 올라간 측면이 있죠. 근데 이거를 뭐 이거는 호재죠. 좋은 거 아닙니까? 전임이 하도 못해서 웬만큼만 하면 버틸 수 있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 다음에 이게 다 까먹은 거죠. 저는 네. 뭐 그 여론조사 전문가들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 정치에서는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을 인테그리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이거 뭐 정직성 이런 건 아니고 논리적인 일관성이 있고 이야기하는 것이 설득력 있어야 되는데 지금 원전 탈원전 뭐 탈핵 이런 얘기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또 원전 세일즈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이상한 걸 들고 왔지만은 하는 경제 행태를 보면은 저는 저 카드 수수료 인하를 해서 뭐 단계별로 이제 매출별로 해가지고 저는 깎아준다고 그래서 아 정부가 카드 회사들을 불러가지고 협의를 하고 어떻게 좀 완화해줄 수 있나 했는데 하더니 금융 당국에서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조정해가지고서 돈을 못 받도록 한다라는 이건 뭐 시장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득주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나마 내놓는 정책들 하고 있는 정책들이 나름대로 그 수준에서 뭐 완벽한 뭐 논리가 있겠습니까만은 이렇게 동의별로 뭐 국방에 있어서도 아니 지금 뭐 또 외국 뭐 전투 무기 사온다고 그러고 말로는 뭐 한미 동맹이 뭐 북한의 뭐 변화를 이끌어낼 뭐 동력이라면서 한미 동맹 다 깨트리고 김정은 손 잡고 그러니까 그게 지지층을 모일 수 없게 만든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조금 그건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건데요.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여론조사 자료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전문가나 평론한다는 사람들이 그거에 의미를 계속 부여를 해요. 근데 이건 일단 여론조사가 수학에 기반했을 때 오차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 두 번째는 이게 자기들 생각에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치평론가나 기자들은 막 모든 이슈를 이렇게 다 들여다보지 않습니까? 이번에 국민들이 그렇게 들여다보는 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국민들은 이 복잡한 정치 현상을 이해할 때 일단 객관적으로 이게 괜찮으냐 아니냐, 경제가 좋으냐 안 좋으냐 이게 일단 큽니다. 그 임기 초반에는 경제가 안 좋다고 욕을 하질 않아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장 생각하면 됩니다. 사장을 새로 들어봤는데 이 사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실적이 안 좋은 사람은 계속 좋아할 수는 없죠. 근데 초반에는 그럼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 사장님 이렇게 하시면 기대를 갖는 거죠. 좀 그렇죠. 잘해달라. 근데 이 양반이 그래, 그래? 그럼 바꾸고 이렇게 하면 이제 같이 이렇게 논의도 하고 이러면 별 문제가 안 생겨요. 근데 이 양반이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러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뭐 3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저한테 한번 잘못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하지 않죠. 뭔가 실수가 있는가 보다. 그럼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한 3번 되잖아요. 그럼 그때는 이제 이 사람이 의도가 안 좋은 게 아닌가. 나하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급락이 급하게 가면서 문제를 일으키는 일단 경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고집을 부리고 있어요.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미동맹 얘기도 구체적인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미국하고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북한한테도 일방적으로 양보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렇죠. 경제도 자꾸 문제 있다고 하면 대통령이 와서 좀 겸손하게 이거 제가 좀 잘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러면 초반은 버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MB 같은 경우 초반에 지지율이 바닥을 가는데 내가 뭐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좀 잘해보겠습니다. 하면서 뭐 친서민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마음에는 안 들어도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집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왜 이렇게 낮고 지금 레임덕을 왜 얘기하냐면 일단 문재인 대통령이 원래 친노 노무현 정부 2.0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높지 않은 상황이었고 두 번째 경제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 독선과 무능이 우리나라 대통령들을 잡아뜨린 공통 분모입니다. 독선과 이게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저 사람 무능한데 그래도 독선적이다. 결정타가 나오는 건 그래도 측근들의 뭐 비리 이런 건데 지금 태양광 사업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미 농어촌 공사 뭐 사장이 뭐 사퇴하고 이 태양 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런 얘기보다는 이게 그쪽 그룹들 뭐 좌파 그룹들 뭐 문재인 그 뒤에 있는 그룹들의 이게 무슨 뭐 돈벌이 하는 대로 쓰여야겠다라는 것들이 지금 의혹들은 제기가 있는 상황이고 이제 마지막 제일 큰 타격이 있다면 그거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제가 매우 부정적으로 예측하는 건 실제로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이래서 더 안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악재나 분명한 측근 비리가 있었다. 예를 들면 이제 몸이 매일 으슬으슬 춥고 힘도 안 나 그래요. 원인을 딱 알겠어요. 내 감기다. 그럼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악재도 없고 감기도 아닌데 몸이 계속 힘도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건 큰 병이 된 겁니다. 이건 쉽게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쉽게 얘기하면 저절로 지금 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 뭐 물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한 5, 6개월 전만 해도 문재인 대통령 잘한다 하다가 한번 조사할 때마다 3%씩 쭉 빠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그 주에 뭐가 있고 그 주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다른 거예요. 9주 연속 하락이라고 지금 예. 뭐 나오고 하는데 실제로는 한 뭐 거의 20주 가까이 연속을 하락을 했는데 그 중에 남북 정상회담 때문에 10%를 점프를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하락하다가 잠깐 정부에다 또 하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80뭐5% 이렇게 나왔던 걸 기준으로 하면 이거 반토막 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뭐 이 지지의 여론조사에 문재인을 찍었던 사람들이 과대대표되고 있다라는 문제까지 보면 지금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40%대 초반이거나 그 밑에일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여론조사하는 사람들이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중간에 대통령 잘한다? 근데 뭐 그냥 아주 잘하는 건 아니고 그저 좀 잘해. 요거는 되게 유동적이에요. 그리고 양쪽이 핵인데 매우 못한다는 사람들하고 매우 잘한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매우 못한다는 사람들 비율이 매우 잘한다는 사람의 비율을 역전시켰습니다. 이건 되게 안 좋은 징조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50 내려간 거 외에도 예. 적극적인 지지층보다는 적극적인 반대층이 더 반대층이 많다라는 더, 게 또 안 좋은 징후라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 여론조사에서는 우리가 이제 중도층을 많이 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중도층을 그냥 많이 보는 게 아니고 여론조사는 응답률이 어쨌든 높게 잡아서 지금 10%밖에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0% 응답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응답하는 분들의 상대적으로 높게 잡히는 층들이 적극적인 지지자나 적극적인 반대자예요. 이 사람들이 높게 잡히지만 대통령 지지율도 좀 세심히 들어봐야 돼요. 그렇죠. 전문가들 이야기를 좀 듣고. 실제로는 예를 들자면 미국 표현으로 아웃돼요. 그러니까 여기 조사한 사람들 말고 일반 국민들한테 가면 중도층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 반대. 근데 거기서 부정적이라는 건 이 여론조사 샘플 바깥으로 나가서 들여다보면 국민 여론이 부정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대통령의 지지율, 대통령 선거에 대한 과학적인 여론조사 시작된 지 30년이 됐는데 예. 아직도 이걸 가지고 정쟁에 뭐 싸움에 다툼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돼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우리나라 여론조사는 과학적으로 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네. 과학을 표명하면서 시작된 지가 이제 30년 아니 근데 됐는데 저는 제가 이제 논쟁하자는 건 더 깊은 수준도 아니고 아까 제가 이 토끼와 거북이 얘기하고 공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야 오늘 시점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고 높아. 그래 몇 프로 높은데 2%. 근데 예를 들자면 지금 일주일 후에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갔다면 그때는 이명박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이 사소한 차이를 가지고 우기는 사람들이 좀 웃긴다는 거. 이 공은 궤적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떨어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일주일 단위로 보면 그때 다릅니다. 지금서부터는 누가 최고 높은지도. 지금 우리 테크니션들이 좀 요 정도에서 자르고 이제 좀 넘어가라 그러는데 이게 뭐 과학적인 여론조사라는 게 결국 국민들의 마음을 그렇죠. 알기 위한 네. 것인데 네. 대통령 지지도에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을 것 같고 그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이 정권에 대한 이 정부 대통령에 대한 마음 정당에 대한 마음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요 2부에서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